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제가 하기 위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가나 싶지만 내 종목은 좀 안 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 타이밍 놓친 거 아닌가, 또는 지금이 또 조정의 기회니까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화 상담은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중간이나 마지막쯤에 여러분들 종목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담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요즘 시장 굉장히 요동 많이 치고 있고 급등 나온 종목이 빨리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절반 정도 팔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와 원활하게 또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는 습관, 그거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0.7%대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반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력.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반등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문이죠. 그쪽이 지금 서로 뭐 폭격을 하고 공습을 때리고 미사일을 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이렇게 뭐 치닫을 수 있게끔 또 확전을 할 수 있게끔 뭐 참전을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고 가고 있단 말이죠. 뭐 물론 전쟁이 안 커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쟁 안 날 거야 또는 확전이 안 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진짜 대도시에 막 미사일 떨어지는 거 보면 살벌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증시를 위협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시설, 뭐 석유 시추 시설 이런 것들 다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유가 관련주들이 막 급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석유 가격이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 이슈를요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뭐 큰 악재로 발생이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하나의 또 해프닝처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입장에서는요.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무섭고 괴롭고 하시겠지만 증시 입장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증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 같다.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에 나왔던 뉴스는 그냥 이 정도의 해프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생길 만한 어떤 악재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이슈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폭락이 나와가지고 뭐 진짜 뭐 개박살이 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정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뉴스를 좀 추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출국하셨죠.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을 위해서, G7 회의를 위해서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던가 한일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올라간 과정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FOMC부터 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또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이것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둑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잘 처리하면서 진행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부른 어떤 예측과 판단 이런 것보다는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적을 할 거라고 한다면은 내 돈을 뭐 걸어놓고 또는 내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막 몰빵을 해놓는다거나 또는 내가 안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다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팔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종목들은 좀 팔고 살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종목들을 굳이 사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는 자세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담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종목이 있다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다면 일단 조금 팔아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선수를 쳐버렸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중에 내가 수익 나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본전이 지금 좀 와 있는 종목, 팔 수 있는 종목, 팔 수 있다는 말은 손해 안 보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있다면 사실상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것이 이런 관망세 속에서는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너무 모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2,900을 넘어놓고도 추가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00을 넘은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좀 쉴 수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지수 조정이 있고요.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조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시간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지나가는 조정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뭐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단기 조정에 그칠 것 같다. 그래서 깊이 있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2,700포인트까지만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시간 조정이 들어간다면 2,800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기대감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로 아직까지는 이제 2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고작 해봐야 2주도 안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 랠리 그런 랠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니문 랠리라든가 이런 정치 기대감들은요. 보통 짧으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장세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디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승세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우후죽순에 가서 막 쭉쭉쭉쭉 내일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닐 겁니다.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팔고 잘 사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나 뭐 전쟁 테마라든가 석유 테마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테마주들에 여러분들이 눈독 들이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정책 테마들, AI 테마들 이런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비가 오는 시절에 마른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가 오면 다 젖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G7 정상회담에 가셔서도 지금 연설문을 준비하신 거를 제가 간단하게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다면 뭐 AI 이야기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에너지 이야기도 할 것 같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책에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에는 역시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내 종목이 정책 관련주로 엮이는지 엮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것이 지금의 숙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다면 이런 방송 자체가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사야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팔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상담 참여 방법 잘 해놓으셨다가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전화 거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매일 12시에 저희가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12시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억수로 기다렸습니다. 억수로 기다렸습니까? 예. 어떤 걸 기다리셨나요? 신성 델타 테크요. 네. 93,000원에 15%요. 아, 매수가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콜 할 때 첫날 했더니 요맘때 오면은 연락 이거 상담 신청하라 하시길래. 왜 그때 안 하고 인제 줬어요? 아니 9만대 올라가면은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저가였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신성 네. 델타테크가 당장은 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좀 이렇게 밑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아쉽긴 한데 뭐 예. 그냥 아쉽다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예. 일단 뭐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얘가 2차 전지 예. 관련주도 엮이고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엮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로봇 쪽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엮일 만한 테마가 많아서 지금 최근에 정책 테마로 잘 엮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들여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수가 요즘 조종이 좀 들어갔잖아요.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다는 것을 지수 대비해서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비해서 조금 세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수에 비해서 조금 약했다면 체질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하면은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저 6만 원대 샀으면 됐지 뭐 8만 3천 대 추가 매수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 효과도 없는 추가 매수를 할 바에야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저는 이거 본전쯤에서 정리하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본전쯤 올라왔을 때 사실 1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 11, 2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전쯤에서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0만 원 내지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이제 비중을 줄이셔서 이 종목을 삭제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 내 다른 종목들을 좀 돌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골치가 아팠는데 그래도 올라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고 엄청. 그렇죠. 속 시원하잖아요. 올라와서 정리할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네. 여기서 마련된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조금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돌보러 간다 생각하고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에서 약수익권에서 마무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홀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만 원에 5%. 일단 종목 선정을 그렇게 잘하신 건 아니에요. LG화학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화학업종이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LG화학을 지금 섣불리 매수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고 시청자님도 지금 비중을 딱 보시면 뭐 50%라던가 뭐 70%라던가 이렇게 많이 사신 게 아니라 딱 5%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 가겠냐? 라는 생각에 조금밖에 안 사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매수세가 있어야 가거든요. 근데 시청자님도 조금 사듯이 남들도 조금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LG화학은 저는 매수하신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이걸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뭐 계획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뭐 가야 되는 어떤 나만의 관점 또는 나만의 어떤 정보 뭐 나만의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굳이 이거 들고 가면서 고생하실 바에야 그냥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이렇게 좋아질 만한 기미, 건덕지들 그런 것들이 제 눈에도 보이게 된다면은 장기 투자할 만합니다라고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리는 날이 오겠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상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엮이기에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요. 화학업종을 살리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좀 나와야 그나마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면서 폭등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왔다 빠지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등 노릴 바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책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딱히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 저점을 깰 때는 또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또 지하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18만 원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손절 처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18만 원 유지가 된다면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올 텐데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해서 큰 수익 내는 것보다는 빨리 하여튼 파는 쪽으로 가서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겠네요. 뭐라고요? 지금 추가 매매할 수는 없겠네요. 네, 제가 대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은 본인의 판단, 본인의 어떤 분석, 자신만의 어떤 정보, 제가 모르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사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팔았으면 좋겠다는 걸 애둘러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HMM이고요. HMM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6,060원에 20%입니다. 아, 그렇군요. 추가 매수 안 한 건 좀 영 아쉽네요. 역시나 이것도. 제가 추가 매수 해갖고 조금씩 낮춰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라 가지고 이제는 더 아니요, 무서워서 추가 매수는 못하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매수한 아니. 금액만큼 아래쪽에서 같은 거의 금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좀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위에서 많이 사고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한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추가 매수는 아래쪽에서 살 때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많이 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수가도 많이 낮추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상승 때 탈출하기가 좀 용이해지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추가 매수하려니까 겁은 나고 확신 안 쓰고 이러니까 짜투리 돈으로 조금씩 사다 보니까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하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좀 내려와 있거나 빌빌거릴 때마다 그 상담을 받아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상담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기차로 따지면은 기차가 출발해버린 상태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절실하죠. 아, 좀만 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제발 좀 시간 가기 전에 빨리빨리 좀 상담 좀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올라가 버리기 시작하면은 기회란 다 날려먹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기다려서 얘가 올라오는 만큼만 이득을 취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올라오는 게 혹여나 3만 원까지라고 한다면 3만 원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가 3만 6천 원인 거는 내 사정이고 내가 추가 매수를 많이 해서 낮췄다면 3만 원의 본전 또는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날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 좀 받으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2만 5천 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만 5천 원 한번 넘어가고 2만 3천 원대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HMM 이쪽이 지금 보시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도 보면은 원유 플랜트, 원자재 특수화물 이런 쪽인데 지금 전쟁이 이 회사한테는 약간 이득처가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 때문에 헤즈볼라 해협이 만약에 마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로 수출 나가고 있는 원유의 한 20% 이상이 마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플랜트 이런 쪽 하는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해상 운송 이런 기업들이 야 그러면 물류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물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났다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종목들이 빠질 때 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얘는 오히려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좀 확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아가지고 조금 더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힘입어서 얘가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3만 원 정도쯤에서는 정리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매수가를 못 낮췄기 때문에 손실 나는 거다 생각하고 이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추가 매수를 좀 잘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못할 것 같았으면 상담받아서 여기서 아마 2024년 정도에만 작년에만 저랑 통화했던 다른 전문가랑 통화했다면 추가 매수해라고 대부분 다 말했을 겁니다. 많이 해라고요. 근데 상담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상담 받았는데 네.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셔가지고. 그럼 저랑 했어야죠. 저는 음봉매매의 대가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거의 뭐 아주 예술적으로 합니다. 저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예술적으로 하는 게 저의 특기예요, 특기. 그래서 제발 추가 매수 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안 하기만 하고 상담받아서 언제 해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았을 때 딱 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남네요. 어쨌든 뭐 아쉬운 건 뒤로 하고 다음번에 상담을 이용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3만 원대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고 3만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9,000원에 20%예요. 얼마요? 9,000원에 20%예요. 9,000원에 20%요? 네.
뭐 일단은 좀만 더 들고 가봅시다.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자리가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 추가 매수 한 겁니다. 아이고야, 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추가 매수를 해서 9천 원 만들어 놓으면 이건 탈출 좀 네. 힘들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돈이 이제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이 9천 원까지 얘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지 않고 상대방이 다가와 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 연애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가가야 어느 정도 상대방도 다가왔을 때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본전 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내 본전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9천 원까지 올까요?라는 그런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지 않아서 본전 올까요?라는 질문이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세경 하이트가 9천 원까지 올라올까요를 궁금해하지만 저는 왜 자꾸 9천 원을 고정시켜 놓으려고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잘못된 투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추가 매수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밖에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선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당장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장에 이게 5천 원짜리 정도, 5천 원에서 5,500원 사이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 쌍바닥이 되어가지고 시청량이 본전까지 한번 올라갈 기회, 가능성이 열려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4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거나 해버리게 된다면 본전까지는 나중에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당장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종목을 정리하셔가지고 얘를 꼭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긴 한 게 80억 벌던 회사가 지금 300억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더 잘 벌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모바일 필름부터 해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기업들로 보시면 그런 기업들로 보면 되는데 사실 모바일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은 갖고 있다. 특히나 삼성도 지금 뭐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과 잘 접목되거나 그리고 정책 방향성만 잘 접목된다면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손절하는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는지가 일단은 시청자님한테 중요할 것 같다. 5천 원까지 빠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기준도 요 종목이 이때까지 흘러갔던 종목을 흐름을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을 가져가야 그나마 본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천 원이 지지가 된다면 6개월에서 짧은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쯤 안에 본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한 4천 원까지 빠지거나 이래버리면은 6개월이나 1년은 그냥 물건은 간 거고 거의 한 3년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을 낮추는 데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될까요? 뭐라고요?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내려가는 걸 봐야 안다니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이 종목을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셔야 돼요. 그럼 빚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다른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다른 종목을 정리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냅둬놓고 다른 종목 빨리 현금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천 원 정도 돼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건 겁니까? 봐야 안다니까요. 시청자님. 봐야 안다고요. 저도 그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상황으로 내려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사버리면 안 되는 게 내려왔을 때 진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내려오면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왔을 때 일단은 봐야 이 정도쯤이면 사도 되겠습니다라는 판단을 제가 그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상담을 좀 달라 왔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좀 기억하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5천 원까지 왔을 때라고 하더라도 좋은 상황이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안 좋은 상황이면 기다려야죠. 3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매한가지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5천 원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게 좋은 거고 4천 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게 좋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 제가 한번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가격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다른 지금과 같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자꾸 가격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잘못된 이유가 이 가격 되면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있다가 6개월 뒤에 그 가격 와서 추가 매수했는데 사실상 그 가격에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가격일 수 있거든요.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상황을 좀 이해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고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잘 안 된다면 방송을 보시다가 저 사람이 말했던 가격까지 왔네? 전화해서 물어봐야지가 맞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할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우건설을 4,730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아니요. 이게 꽤 됐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또 혼날 짓이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매수하신 지가 예, 1년 궁금해. 정도 되셨나요? 근데 오래됐습니다.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이게 대우건설 원래 처음에 제가 산 건 5,000원대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재매수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5,000원대 사셨는데 4,700원까지 못 만들었다는 것을 5,000원대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니요, 추가 매수를 영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항상 강조하지만 추가 매수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네네. 많이 내려왔을 때 가격을 많이 네.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10,000원에 산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대우건설 이야기 아닙니다. 10,000원에 네. 산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종목이 100원까지 빠졌어요. 99%가 완전히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100원에 내가 똑같은 가격을 샀어요. 똑같은 금액을 샀어요. 만약에 1,000만 원치 샀으면 밑에서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러면 내 매수가가 얼마쯤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 매수가가 얼마지? 그러니까 대충만 찍어보세요. 10,000원에 내가 처음 샀어요. 근데 1,000원이 됐다고요? 10,000원에 처음에 샀다고요. 근데 네네. 100원이 됐다고요. 100원. 네. 그래서 내가 1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럼 내 매수가가 얼마쯤 될까요? 내 매수가가 내 매수가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봤을 때. 10,000원에? 100원에? 잘 모르겠는데. 대충요 그냥 얼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럼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10,000원에 샀고 100원에 샀으면 얼마까지 빠질지 대충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대충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이거 얼마? 찍어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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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찍어서. 500원까지? 한 500원까지? 네. 예. 뭐 10,000원에 샀고 100원에 샀으면 500원까지 빠질 거라고 대충 찍어도 그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죠? 그렇죠. 나중에 계산해보면 180원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100원까지 빠졌는데 내가 추가하면서 하잖아요. 한 18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매수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네. 5,000원에 샀는데 얘가 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3,000원에 근데 가깝게 추가 매수를 했다면 대충 생각해도 4,700원이 매수가라는 게 좀 잘못된 거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추가 매수를 이상하게 너무 섣불리 빨리 이상한 데서 다 해버리고 나니까 진짜 빠져가지고 진짜 해야 될 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발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제발 하지 말고 참다가 안 되면 뺨을 좀 때리라니까요. 안 때렸죠, 뺨. 네, 스스로 뺨을 알겠습니다. 때려서 참아야 돼요. 정말 많이 네. 참아야지 진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매수가가 이렇게 어정쩡해져가지고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팔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그러니까요. 3,200원대라든가 3,0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했다면 매수가가 3,700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가 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제대로만 아직 했다면 지금 수익이 한 2, 30% 나고 있는 놔뒀었어요.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2, 30%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잘 났고 못 났고 전망이 좋고보다 내가 지금 이상한 행태로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 관리하고 이상하게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좋고 나쁜 거랑 상관없이 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기업에 관심 좀 가지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라고 제가 상담에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세요.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좀 이거 잔소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참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요. 결국 본전까지 올라온 자리가 못 넘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선이라고 해요. 저항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좀 깝깝한 느낌이 들죠?
네네. 네, 저항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끔이 4,500원, 4,700원쯤 되면은 올라오지 마 하면서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가 4,700원이니까 당연히 내가 들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빠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네네. 사실 이 내용도 좀 알았다면 이번에 6월 5일에 급등 나와서 7% 막 올라와서 4,900원까지 올라갈 때 시청자님이 뭐 하셨어야 되냐면 매도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구나 알았으면. 아,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네. 중요하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타이밍은 놓쳤는데 저는 지금 4,500원 이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크게 손실 날 뻔했는데 지금 기껏해야 한 4% 손실 나잖아요. 인자. 네네. 원래라면 지금 이거 아마 30% 40% 손실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4% 손실 날 만한 자리에서 저는 좀 잘라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영 안 좋고 또 현금 네. 마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지금 4,700원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자리에서 4,500원 이 자리에서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을 의견 드릴 거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원전 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를 네.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건설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원전 네. 쪽이라던가 인프라 건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새 정부 기대감들 이런 것들까지 다 엮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4,700원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거 지금 4% 손절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한 5,500원이나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남은 네. 절반의 비중으로도 손실을 많이 하고 남습니다. 수익까지 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절반을 매도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또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니까 그냥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로는 이 4,700원 넘어가게 되면 5,500원까지나 6,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되겠고 못 넘어가면 3,500원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4,7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네. 많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번에 네, 올라올 네. 때 4,700원 또 내 본전 왔다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이번엔 내가 수익을 좀 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매매를 그런 식으로 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3,500원이나 3,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 안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3,000원이나 네. 3,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잘 안 생겨요. 이번에도 막 떨어졌을 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는 네. 거고 다른 맞아요. 전문가들보다 제가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주가가 떨어지면 네. 좋아야지 뭘 그거 무서워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아, 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진짜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3,5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상황 네. 파악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 TV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저랑 대화가 안 되죠. TV 전화 TV 소리 다 내려주시고요. 전화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네, TV 소리 다 듣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3아 알미늄. 사마 알미늄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36,400원인가? 네, 비중은요? 비중은 22%. 아, 딱 맞네요. 그 물을 자꾸 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추가 매수 잔소리한 거 들었죠, 그죠? 네.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보통 많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조금만 빠져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가 매수의 기준을 제가 삼을 때 어떤 식으로 삼냐면 시청자님도 앞으로 오늘만 투자하고 안 할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런 설명 안 하죠, 그죠? 네. 근데 주식은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평생 할 거고 계속 해야 된다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게 낫죠. 사마 알루미늄이나 실패했지만 뭐 다음번에 좀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네. 기준을 좀 잡는다라고 할 때 최소 20% 이상 빠졌을 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20%나 30% 내 계좌 딱 샀는데 내가 사마 알루미늄 샀어요. 근데 30%가 박살났어요. 네. 그럼 20%에 30%까지 박살나면은 그때 고민 좀 해보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라고요. 20, 30% 손실률이 안 들어가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이제 안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도 뭘 줄 모르지, 타이밍 될 줄도 모르지, 상황 파악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조금만 빠지면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한 3%, 5% 막 이런 거 빠지면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 하고 사버리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됐는데 뭐
별것도 아닌 추가 매수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비중이 막 커져가지고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나중에는 정말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이 이상해지고 엉망이 됐지만 다음번에 안 그러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지금 한 50%, 뭐 40% 이렇게 손실 중인데 왜 안 돼요? 아까 30%까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맞아요. 30%까지 고민이고요. 50까지는 할까 말까 타이밍 재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할까 말까만 기다려보고 있는 것뿐이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도 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얘가 2차 전지 쪽으로 엮이긴 했었어요. 알루미늄 이제 그 뭐냐 2차 전지의 케이스라든가 코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엮이긴 했는데 실제로 얘는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관세까지 두드려 맞으면 지금 안 좋은데 미국에서 자꾸 철강 관세 때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격만 봤을 때 18,000원 싸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상황만 봤을 때 상황까지 같이 곁들여 봤을 때는 18,000원도 싼 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이 싼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추가 매수가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처음 매수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서도 안 됐고 추가 매수해서도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얘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목 아니, 선정을 너무 제가- 잘못했고 잘못했을 수는 있는데 뭐 왜냐하면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행동까지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일이 커져 버려서 지금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 일단 적어도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잘 네.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건 이제 이번에 G7 정상회담 회의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 보면은 거기서 이제 관세 처리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물론 뭐 방위비 이야기부터 뭐 수입산 소고기 이런 것 좀 더 사라, 수입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 이제 실용 외교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아닐지가 달라집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뉴스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근데 지금 매도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해보고 매도할 것 같으면 주식을 안 하시고 그냥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는 게 나아요. 아니 너무 이거 3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했잖아요. 종목 선정을 처음부터 잘못했고 추가 매수 잘못했고 이거는 누구 탓이 돼버린 거죠? 네, 내 잘못이 네, 된 거예요. 근데 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저희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안 보고 나간다는 건 내가 지쳐서 겁나서 괴로워서 판다는 건데 그런 마인드로는 주식을 못 해요. 그냥. 주식은요. 손해보고 세게 파는 찔러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 그건 회사가 막 동시에 망하는 것도 찔러. 아니고 제 시청자님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건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손실 보고 파는 거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할 회사도 아니고 가져가서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아직까지 내용들 재료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팔겠다라는 건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눈꼽만큼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자꾸 끊는 겁니다. 예. 시청자님이 그러면- 어떤 질문하시든 저는 제가 드린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뉴스를 보자.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손절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철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철강 회사들 뭐 다 망해도 되니까 관세 팍팍 때리소 이러면은 팔아야죠. 아,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예,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뭐한도 지금 파냐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너무 세게 그냥 내가 들어가고요. 기다린 게 괴로워서 팔려고 하는 건 앞을 안 보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 주식은 앞을 봐야지 자꾸 뒤를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동북제강 18,000원에 10%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방금 봤던 상담하고 거의 뭐 그러니까요. 비슷해요. 맞아요. 네, 비슷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더 높았는데 네, 조금 추가매수 하고 또 세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네. 보통 그래. 이제 이게 나누어질 때 있잖아요. 네. 회사가 분할 상장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홀딩스 남고 뭐 하나는 이제 제강을 이렇게 네, 해갖고 뭐 네. 남고 이렇게 돼버릴 때 보통은 첫날 팔아 버려야 돼요. 원래 첫날 맞아요. 또는 첫 네. 시세 나올 때 이때 안 팔면 수익 뭐 얻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할 상장을 할 때 애초에 손실 안 나게 분할해 주거든요. 네네네.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분할해주고 저거 이렇게 분할해줄게요 해가지고 분할해버리고 나면은 한쪽은 수익이고 한쪽은 손실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둘이를 이렇게 합산해 보면 보통
둘 다 팔아버렸을 때 거의 본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둘 다 빠져가지고 둘 다 물려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지금 11년째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분할하는 경우들이 있다. 회사들이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하면 첫날 또는 첫 시세 나올 때 무조건 팔아라라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합니다. 최근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신규 상장주는 사면 3년 동안 물립니다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는 만큼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아쉽죠. 그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 저 당시에 저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아쉬움 남지만 뭐든지 시간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대응 전략이나 짜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응 전략이나 생각합시다. 이건 잘못된 건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시간 뺏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의 동국 제강도 마찬가지로 철강에 대한 관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입니까? 트럼프 능력일까요? 이 대통령.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능력이죠. 그 이제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네. 주가를 끌어올려다 드릴 수는 없어요. 대통령께서 가서 얼마나 잘 이야기하고 오시는지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실 것 같고 FTA도 다시 재협상할 것 같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얘들이 올라갈 어떤 조건들이 완성이 돼요. 그럼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잘 하실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잘 아실 거라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가 매수해라라고 하기에는 내 돈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베팅을 할 수는 없죠.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잘 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죠? 네. 잘 못하실 수도 있고 난관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 뭐만 보면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앞으로 정치, 외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보셔야 얘 추가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가격만 봤을 때 내 물린 것만 생각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혹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천방지축, 뭔가 돌발 상황, 돌발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돌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수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공경에 그죠? 네. 그럼 얘가 폭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냐 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좀 더 봐야 된다.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상황 좀 보고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철강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세 관련주들은요. 관망 유지하시는 것이 좀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철강은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안 빠져가지고 악재가 생기면 폭락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쪽들은 의외로 관세 관련주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라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테마를 영 잘못 잡으셨고 매수가도 이상하고 지금 추가 매수하기는 좀 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한 최소 이번 주는 지나야 알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지나야 G7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오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첫 외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인가? 테스트를 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해오시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겠죠. 저는 지금은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망할 수밖에 없고 홀딩하자,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고 해오신 다음에 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한 열흘 있다가 전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 그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부터 먼저 보시고 네. 갔다 온 다음에도 정상회담 이야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 합시다. 아직 시간이 안 지나 저도 시간을 좀 빨리 돌리고 싶네요. 빨리 다음 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내용이 돼버리는 종목이 철강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입에 침을 꼴깍 삼키면서 좀 노심초사하게 바라보시면서 뉴스 많이 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 종목 보고 계시지 마시고. 던져버리고 던져놓고 살았거든요. 뭐라고요? 이거 던져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도 안 더 보고. 던져버리고 저 대통령 뉴스 보시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 멘토님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그 유니슨이고요. 네. 매수가 3,060원이고 비중 20%요. 와, 이거 지금까지 뭐 하셨대요? 지금 산지 4년 됐는데 이제 또 뭐 하도 많이 뭐 동전주까지 떨어지고 하다가 특히해서 뭐 어쩔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어떻게 해도 될지 아니면은 뭐 추가하면서 소용이 지금 없을지.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고민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저 근데 진짜 몰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나요 혹시? 네, 뭐 몇 번 보셨어요? 그냥 몇 번?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올라올 때 추가하면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알다 보니까 올라오면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서 왜 추가하면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이미 놓쳤는지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 왜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저기 점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솔직히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는데 뭐 이미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늦은 김에 지금 하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 여쭤보는데 그 생각을 왜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이제 또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입장 바꿔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단순 호기심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야 다음에 제가 상담할 때 저도 성장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저한테 좀 답을 주셨으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뭐 괜찮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좀 관망하고 있었어요. 아니겠지. 뭐 별로겠지. 만나봤자 뭐 있겠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분을 알고 보니까 진짜 대기업 회장님의 딸이고 그리고 어떤 다른 남자랑 이렇게 막 결혼하는 거 보니까는 막 선물로 진짜 무슨 뭐 외제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고 완전 여자가 뭐 여성분께서 남자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와 저분이 내 여자였으면 내 인생 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결혼한 여자한테 가갖고 막 연락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요. 네. 이게 700원에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1,900원까지 오니까 추가하면서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무슨 생각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비유를 한다면 지금 딱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를 좋아해 줄 때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대시를 하거나 좋아해 줄 때 그때는 제가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가 이분이 딴 데 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와 이분 정말 장난 아니구나 현모양처였구나 그리고 능력까지 있는 분이었어. 내가 이 사람을 놓친 게 너무 아까운데 싶어가지고 지금 갖고 연락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 있을 때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잘 되는 거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으로 친다면 간사하냐라는 거예요. 네. 그 주식은요 기업이 힘들 때 투자를 해줘야 돼요. 기업이 힘들고 보잘것없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 추가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샀으면 좋겠는데 너 싫지? 내가 700원이라서 600원이라서 동전이라서 너 나 싫지? 이러고 있을 때 그래 내가 너 믿고 사줄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보답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자꾸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인생의 이치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힘들 때 얘가 이렇게 700원, 600원 빠졌을 때가 회사가 좋아서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적자 나고 있고 힘들고 이러니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힘들 때 도와줘야 힘들 때 친구를 밥 한 그릇 사줘야 나중에 그 친구가 잘 돼서 보답을 합니다. 근데 잘 되고 난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글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되는 거 축하해줘야죠. 뭐 어쩌겠어요. 내가 뭐 할 수 없죠. 이제 추가하면서 하겠다. 인제서라도 내가 밥 사줄게. 이건 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올라올 때 역시나 매도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내가 손실나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힘들 때 안 도와줬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을 때 제발 추가하면서 하도록 연락 좀 주세요라고 제가 사정하는 겁니다. 내려와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빠지면 그때 제발 전화 주시고 올라올 때는 할 수 있는 게 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얘가 올라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통령께서 계속 풍력발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엮이니까 당연히 정책 관련주로도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2,500원 내지 2,7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듣고 추가하면서 하시게 된다면
보면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요. 반드시 쉬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쉬어요. 그게 2,500원까지 올라가서 쉴지 700원까지 올라가서 쉴지 아니면 지금 2,000원에서 힘들어서 쉬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끊기는 순간 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줄지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거 그냥 지금부터 매도 관점을 잡고 2,500원쯤에 매도를 하신다 생각하고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를 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김영구 멘토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전부 다 투자 조언이니까요. 그거 수익률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